그럼 6단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책에 있는 단원인데 개편에 의하면 1단원에 1이에요. 그런데 편집했는 교재에 의하면 6단원에 뭐로 나온다? 1로 나온다. 물질의 특성. 그럼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소금물은 뭐예요? 소금물은. 소금물은 뭐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소금물은 뭐야? 소금물. 뭐라고 배웠어요? 소금물, 흙탕물, 우유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혼합물이라고 배웠죠. 그쵸? 소금물은 무엇입니까? 혼합물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왜 혼합물이야?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내가 이 소금물을 구분을 해요. 소금하고 뭐로 구분한다? 물로 구분을 해요. 그럼 소금물을 비커에다 넣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 물이 다 날아가. 물이 다 날아가고 나면 소금이 남아요. 그러면 소금하고 물은 무엇입니까? 자, 혼합물을 뭐 해요? 분리를 해요. 혼합물을 분리해서 소금하고 물하고 나누어줍니다. 그럼 소금하고 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소금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율표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 염소라는 기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과학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염화 나트륨이 소금이야. 물은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난 게 물이에요. 수소하고 산소. 그럼 소금과 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갈게요.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NA예요. NA. 그리고 염소라는 녀석이 CL입니다. 은이 안 왔어요? 네? 이은. 술책이 아니에요? 아, 출첵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나오니까 나트륨이 NA이고 염소가 CL이에요. 그 다음 물은요, 수소 H하고 산소 O예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트륨 금속하고 염소 기체가 만났고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가 만나서 소금과 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들은 원소가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 화합물을 다시 나누어요. 화합물을 다시 나누면 나트륨이라는 금속하고 염소라는 기체하고 얘는 다시 나누면 수소라는 아이와 산소라는 기체로 이렇게 나누어져. 그럼 소금물이라는 혼합물을 분리하면 화합물이 되고 화합물을 다시 분해하면 나트륨, 염소, 수소, 산소라는 뭐가 나와요? 원소가 나와요. 원소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혼합물을 나누면 화합물과 원소가 나와요. 이 화합물과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오늘 배우자? 순물질이라고 배워봅시다. 요게 오늘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혼합물에 대해서 배워보고 뭐에 대해서 배워본다? 순물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출석문자 물질이라는 녀석은 무엇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니? 하고 물어봐. 네.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요.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가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때 첫 번째,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니? 하고 물어봐. 한 종류,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하고 아니요,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순물질. 아니요, 한 종류가 아니고 나는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섞여 있어요 이러면 얘가 뭐가 된다? 혼합물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니? 예, 순물질. 아니요, 나는 소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순물질이야. 나는 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순물질이야. 나는 설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순물질이야. 나는 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순물질이야. 그럼
그런데 나는 설탕물이 되었고 소금물이 되었고 꿀물이 되었어요. 소금과 물이 만났고 설탕과 물이 만났고 꿀하고 물이 만났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혼합물이 된다는 거야. 혼합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가면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얘들이 물하고 섞여 있어요. 이게 흙탕물이죠. 그럼 흙탕물은 뭐가 돼요? 혼합물이 되는 거야. 혼합물. 됐어요? 그래서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면 순물질. 아니요. 나는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세 종류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혼합물이야. 그 다음 이제 순물질에서 다시 물어봐요. 한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니? 하고 물어. 한 가지. 나는 금이라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반지예요. 나는 은이라는 아이로 이루어진 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은팔찌예요. 이렇게 한 가지 물질. 나는 수은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수은 온도계예요.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고 그러면 예, 아니요가 합니다. 예. 나는 한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원소 물질이라고 해요. 곧 원소 물질. 아니요. 나는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났어요. 그래서 물이에요. 나는 나트륨하고 염소가 만나서 소금이에요. 나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설탕이에요. 나는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소주 만드는 원료 에탄올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난 것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돈소는 여러분한테 준 주기율표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고돈소야.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탄소, 산소, 질소, 플루오린 이런 애들 있죠. 그럼 이제 쌤은 속물 쪽이라서 좀 좋아하는 게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숯불 갈비할 때 숯도 뭐예요? 고돈소예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온도 압력을 받으면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조금 낮은 온도의 압력을 받으면 숯불갈비 만든 연필심, 흑연이 돼요. 그래서 고돈소 물질에 들어가는 게 뭐다? 금, 은, 구리. 그 다음에 탄소.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 숯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화합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물. 나트륨과 염소가 만난 소금, 탄소하고 수소가 만나는 설탕, 그다음 식초 만드는 원료인 아세트산, 식초 만드는 원료, 그다음 우리 손소독제나 소주 만드는 원료인 에탄올, 그 다음에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메탄올, 이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기체. 자, 이런 것들이 화합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혼합물로 가요. 혼합물은 한 종류가 아니야. 두 종류 이상이 섞여져 있어. 그럼 이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니? 하고 물어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골고루 잘 섞여 있니? 하고 물어봤을 때 예,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 골고루 잘 섞여 있어요. 아니요, 지 마음대로 섞여 있어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균일분함.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섞여 있어요. 불균일분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균일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마시는 모든 탄산음료. 그러니까 웰치스부터 시작해서 사이다, 콜라 이런 것들 전부 다 균일혼합. 그리고 이온음료. 포카리 스웨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시는 파워에이드와 같은 모든 이온음료 균일혼합물이야. 그리고 여러분은 먹지 않지만 어른들이 마시는 초록색 병과 하얀색 병에 들어있는 그분 있죠. 소주라고 불러주시는 분도 뭐예요? 균일혼합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숨쉬고 있는 공기도 무슨 혼합물? 균일혼합물. 그러면 여기 균일혼합물에 설탕물도 균일혼합물, 소금물도 균일혼합물이니까 당연히 바닷물도 균일혼합물이 들어가요.
되겠죠? 그래서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아이는 뭐가 있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그 다음에 식초, 소주는 차마 적을 수 없으니까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숨 쉴 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물, 설탕물. 소금물, 설탕물이 균일 혼합물이니까 소금물에 대표되는 바닷물도 뭐에 들어간다?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럼 쌤 꿀물은요? 꿀물도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금속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24K 순금도 있지만 18K, 14K 하는 거 있죠? 18K 금목걸이도 있고 14K도 있잖아요. 얘는 금에다가 구리를 섞어주는 거야. 그럼 금이 70%인데 구리가 30% 들어가면 18K 금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금보다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14K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합금. 금속을 섞어주는 거야. 이 합금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청동, 노쇠. 청동이나 노쇠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하는 거. 우리 냉면 그릇 있죠? 가위 칼 만드는 거. 걔들은 철에다가 크롬하고 니켈을 섞어서 녹이 쓸지 않게 만들어준 거야. 걔들도 균일 혼합물이야. 일정한 비율로 섞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18K나 14K. 이런 것들 등등이 뭐에 들어가요?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불균일 혼합물은 내 마음대로 섞여 있는 아이가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럼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흰색 우유. 우유는 불균이에요. 소젖에서 짜는데 들어있는 비율이 뭐예요? 소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유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흙탕물. 흙탕물은 다 달라요. 알겠죠? 섞여 있는 게.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100% 과일 주스. 100% 원액이라는 과일 주스 있죠. 레몬즙을 짜거나 과일을 이렇게 갈거나 녹즙 있죠. 액체 녹즙. 이런 것들은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불균일 혼합물에 뭐가 들어갑니까? 과일 주스. 과일 주스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럼 어떤 친구가 이거 물었어요. 쌤, 황타에 노란색 파인애플 들어가 있는 거하고 주황색 들어가 있는 걔도 불균일 아니에요. 걔는 균일이에요. 알겠죠? 색소를 일정한 비율로 넣어서 담은 거예요. 그 다음 불균일 혼합물에 들어가는 아이는 누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돌들. 암석 불균일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명절 때 먹는 식혜 불균일에 들어가요. 불균일 식혜. 왜요? 그 만드는 사람마다 쌀알하고 엿기름하고 넣는 게 다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식혜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도 불균일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요런 식으로 불균일이 있습니다. 그럼 물질을 구분하는 거에서는 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니 하고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니에 따라서 순물질을 뭐한다? 고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하고 그 다음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골고루 섞여 있니 아니니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합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물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 순물질. 순물질. 그 다음 동그라미 안에 봤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제 물은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내요. 빨간색 하나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어요. 빨간색 하나에 하얀색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H2O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생긴 아이들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만 들어 있어요. 그럼 얘도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근데 차이점은 얘는 금 원자로 쫙 띄어있는 고돈소 물질인 거야. 얘는 뭐야? 물. H2O 이루어진 화합물의 순물질이 되는 거야. 화합물의 순물질 그림 봤을 때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나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세모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이상이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균일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내가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요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크다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 이런 녀석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들도 있어. 자,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들이 들어있는 뭐가 나와요?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어렵고요. 불균일 혼합물에서 좀 쉽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막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여기에 세모가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골고루 섞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밑에 많고 세모가 위에 많으면서 몇 개만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얘가 불균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순물질은 이렇게 나와도 순물질이에요. 어떻게 나와도요? 요렇게 생긴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뭐다? 순물질.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구분하는 거고 종류를 보시면서 구분하는 건데 이제 이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배님들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4K 금이래요. 그럼 얘는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순도 99.99%니까.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18K 금과 14K 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에 들어간다? 균일 혼합물에 들어갑니다. 균일 혼합물. 왜요? 금에다가 무엇을 섞었기 때문에 구리를 섞어줬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 시험 문제 많이 헷갈렸던 게 이거야. 100% 과일 주스. 그럼 선배님 쌤, 100%면 순수한 거 아니에요. 과일 주스 100% 원액은 무엇이라고요? 불균일 혼합물. 요것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은 종류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소금물, 설탕물은 뭐다? 혼합물. 소금하고 물, 설탕하고 물은 뭐다? 순물질. 순물질 중에서도 뭐에 들어가? 화합물. 그 다음에 소금이 나트륨하고 염소로 나누어져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져요. 설탕이 탄소, 수소, 산소로 나누어져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진 얘들은 뭐다? 순물질인데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가 돼요? 고던소가 됩니다. 따라서 고던소와 화합물은 순물질에 들어가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은 혼합물에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물질을 구분하는 거 되겠어요? 물질 구분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요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물질에 대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거에서 몇 쪽을 펴주십니까? 하고 보면 여러분 페이지에서 7쪽이라고 붙어져 있어요. 밑에 보면 64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번호표를 붙인 게 7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7을 한번 펴서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봐요. 2, 3, 4. 2번, 3번,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7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2, 3,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해볼게요. 2번 봐요. 물질에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가에다가 순물질로 적어주시면 돼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지는 순물질. 그 다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있는 혼합물에서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비밀혼합물. 고르다의 비밀혼합물, 고르지 않다의 불균일혼합물. 이렇게 적어놓고 2번 문제 풀어가면 돼요. 그러면 순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물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균일혼합물에 들어가는 것은 공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불균일혼합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유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무엇입니까? 1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가요. 첫 번째 보면은 뭐예요? 똑같은 아이가 두 개씩 모여있는 아이가 있네요. 그럼 가 그림이 무엇입니까? 순물질. 순물질이면서 가는 이거야.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염소, 기체. 똑같은 아이들이 두 개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염소, 기체, 질소, 기체. 이런 아이들. 똑같은 아이가 두 개씩 모여있는 순물질이고요. 그 다음 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순물질이야. 순물질인데 무엇이에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거나 또는 수소 두 개에 황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물질이야. 두 개에 한 개 붙어 있는 아이. 그 다음에 다음은 무엇입니까?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혼합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균일혼합물.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가는 순물질입니다. 맞아요. 나도 순물질이에요. 그럼 1번은 틀렸어요. 가나가 순물질이고 다가 혼합물이어야 돼요. 그다음 가는 한 가지 원소. 똑같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답은 2번이에요. 3번. 산소와 염화나트륨은 나에 속합니다. 산소는 가에 속해요. 산소는 가에 속하고 염화나트륨이 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는 성분 물질이 고르게 섞여 있다. 균일혼합물이니까. 그리고 다는 설탕물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순물질에서 균일혼합물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설탕은 여기에 들어가고 설탕물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균일혼합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설탕물 다의 의미가 맞아요. 그럼 누가 아니다? 우유. 우유는 어디에 들어간다? 불균일. 그래서 우유 때문에 안 들어간다.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가요. 순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4번에 1번 철 순물질 맞아요. 헬륨 순물질 맞아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공기. 공기에다 적어줘요. 균일. 얘는 균일혼합물이야. 공기 때문에 안 돼요. 2번 물, 설탕, 에탄올 뭐예요? 전부 다 순물질. 그 다음 3번 갑니다. 암석, 식초, 과일 주스 나오는데 암석 뭐예요? 불균일. 불균일. 그 다음에 식초 균일이에요. 식초는 균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과일 주스 불균일. 과일 주스는 불균일. 자, 4번 산소,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야. 그럼 모래가 무엇입니까? 불균일이에요. 불균일. 모래 때문에 안 돼요. 자, 5번은요. 염화나트륨 순물질이고요. 바닷물 균일혼합물이에요. 바닷물은 균일에 들어가요. 균일혼합물. 그리고 우유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균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순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몇 번이 답입니까? 그러면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물질 구분하는 거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혼합물과 순물질을 구분하는 특성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나와요. 물질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사람의 개성하고 똑같아요.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물질의 특성은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일정해요.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서 첫 번째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의 밀도, 용해도와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도의 물질의 특성이 뭐하다? 일정하다. 순물질은 얘들이 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은 0도씨에서 얼고 얼음은 0도씨에서 녹고 물은 항상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리고 물의 밀도는 4도씨일 때 1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혼합물은 어떻습니까? 혼합물은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등이 용해도가 혼합 비율에 따라 썩는 비율이에요. 혼합 비율에 따라 뭐합니까? 변합니다. 변합니다. 일정하지 않다 이 말이야.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내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얘가 110도씨에서 끓기 시작해서 수평한 구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소금을 2숟가락 넣어. 그러면 110도씨가 아니고 115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구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바닷물도 소금이 녹아있는 염분에 따라서 어떤 바다는 영하 10도씨에서 얼고 어떤 바다는 영하 30도씨에서 얼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순물질은 일정해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 혼합 비율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럼 순물질은 물질의 무엇입니까? 특성을 뭐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순물질입니다. 그러면 혼합물은 순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섞여 있어요.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혼합물은 순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뭐에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순물질은 그냥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혼합물은 순물의 특징을 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금은 소금 자체 순물질일 때 짠맛이 그대로 있어. 근데 소금이 소금물이 되어도 소금의 짠맛과 물의 물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설탕이 단맛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설탕물이 되어도 설탕의 단맛과 물의 물맛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혼합물이에요. 그런데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 농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소금물이 필요한 친구에게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 종이컵에 물을 3분의 2 채우면 커피 티스푼으로 소금 한 스푼을 녹여서 주면은 이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소금물을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아. 그렇게 줘야 되는데 내가 뭐 해요?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만한 종이컵에다가 물 3분의 2 채우고 소금을 커피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넣는 게 아니고 큰 숟가락으로 그냥 팍 한 숟가락 넣어서 줬어요. 그럼 어차피 소금물을 줬는데 혼합 비율에 따라 뭐예요? 농도가 달라졌죠. 그렇게 달라지는 게 뭐예요? 혼합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어머님이 아빠한테 꿀물 태주실 때 꿀물 타주시잖아요. 그럼 컵에다가 물 이렇게 3분의 2 정도 넣고 꿀을 뭐예요? 한 3숟가락 넣어주면 꿀물이 뭐 하겠어요? 달달하겠죠? 먹기 좋겠죠? 근데 별로 안 예뻐요. 술 마시지 말라 했는데 마셨어요. 그럼 물에다가 꿀 뭐예요? 커피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딱 녹여서 줘요. 그럼 꿀물은 꿀물인데 꿀맛이 거의 나요 안 나요? 이게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해됐죠? 이해됐죠?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따라서 물질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순물질이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섞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뭐 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 자, 혼합물과 순물질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서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비교합니까? 끓는 점을 가지고 비교해요. 끓는 점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요게 무엇이에요? 온도야. 온도, 도시야. 요게 무엇입니까? 시간이야, 시간. 실험이 진행되는 반응 시간입니다. 그럼 내가 물하고 누구를 끓여요? 소금물을 끓여요. 자, 물하고 소금물을 끓일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처음에 온도를 딱 높입니다. 그럼 물은 온도가 쭉쭉쭉쭉쭉 높아지다. 몇 도씨에서? 100도씨. 자, 물은 몇 도씨가 되면 우리 100도씨가 되면 물은 끓는 점이 일정해요. 물. 자, 물은 무엇입니까? 순물질이야. 순물질이니까 100도씨가 되자. 끓는 점이 뭐예요? 일정해요. 끓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일정해요. 뭐가 있어요? 수평 구간이 존재해요. 수평 구간이 존재합니다. 순물질은. 그런데 소금물은 어때요? 하고 봐요. 소금물을 끓이면 소금물은 쭉 온도가 높아졌다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구간이 없어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구간이 없습니다. 소금물은 바로 뭐기 때문에 혼합물이기 때문에 소금을 얼마나 섞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는데 수평 구간이 있다 없다? 수평 구간이 없어요. 왜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럼 왜 쌤? 끓기 시작하는데 온도가 쭉쭉쭉 높아져요? 하고 물어봐. 그럼 이제 갈게요. 물 100개 들어있어. 이해하기 쉽게. 물 100개 들어있고 소금이 30개 들어있어요. 요렇게 들어있는데 내가 가열을 하면 누가 날아가겠어요? 물이 날아가요. 소금은 30개 그대로 있어요. 물이 100개 있다가 90개, 80개, 70개. 물의 양이 줄어드는데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뭐해지겠어? 연해질까? 진해질까? 진해지죠. 그래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구간이 없이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 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집니까? 하고 물으면 바로 소금물입니다. 무엇이? 농도가 점점 뭐해지기 때문에 점점 진해집니다. 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까? 물만 끓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을 계속 끓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누구만 남아요? 소금만 남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집니까? 물만 뭐하기 때문에 증발. 물만 끓여서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점점 진해져서 수평한 구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이용합니까? 현실에 이용해요. 현실에 이용합니다. 현실에 이용할 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님이 무엇을 합니까? 하고 물으면 소금물을 이용해서 계란을 삶거나 계란 삶기 또는 야채를 뭐하는 거? 데치. 그 다음에 국수 삶기. 이런 것들을 해줘요. 자,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계란이 더 빨리 익어요. 그리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야채가 금방 데쳐져서 수용성 비타민의 파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국수의 면발이 퍼지지 않고 빨리 삶겨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라면 끓일 때 라면 물에다가 스프 먼저 넣고 스프하고 라면물하고 끓으면 라면 면발 넣어가지고 계란 딱 불어서 쫄깃쫄깃하게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요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에 끓는 점이 높은 걸 이용해서 라면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끓으면 뭘 넣는 거? 면을 넣는 거. 이렇게 해서 먹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라면도 넣고 면도 넣고 물도 넣고 처음부터 끓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요게 이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찌개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물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있어요. 자, 찌개에 화상을 입은 환자하고 물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있는데 화상의 경도는 누가 더 심각해요? 찌개. 왜요? 찌개는 고추장이든 된장이든 염분이 들어가 있죠. 혼합물이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근데 물은 100도씨야. 그래서 찌개에 화상을 입으면 물에 화상을 입는 것보다 화상의 경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해되겠어요?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이용합니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느 점을 이용해요? 어느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물과 소금물이 대표적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볼게요. 자, 얘가 온도야. 얘가 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물은 항상 일기압일 때 0도씨에서 얼어요. 물은 항상 몇 도씨에서 옵니까? 0도씨에서 얼어요. 물은 0도씨에서 얼면서 뭐가 존재해요? 수평한 구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물은 숨물질이기 때문에 0도씨가 어느 정도로 일정해요. 일정하면서 수평 구간이 뭐합니까?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소금물은 어때요? 바닷물하고 똑같아. 한강은 영하 1도, 2도 되면 한강이 막 꽁꽁 얼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왜 인천 앞바다는 영하 10도가 돼도 얼었다는 뉴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바닷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구간이 있다 없다?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럼 소금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러니까 소금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는데 수평 구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요? 아까하고 반대예요. 얘는 물만 끓어서 날아가서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졌잖아. 그럼 이제 소금물은 물만 얼어. 100개 있었는데 물이 얼어서 물 분자는 90개, 80개, 70개로 줄어들고 소금 30개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어는 것도 똑같아. 왜? 낮은 온도에서 얼면서 수평한 구간이 없습니까? 하고 물으면 소금물의 농도가 뭐해지기 때문에 점점 진해지기. 그럼 얘는 누구만 얼어서? 물만 얼어서 그런 거야. 물만 얼어서. 그럼 이유는 똑같이, 그치? 물만 증발되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수평한 구간이 없고, 물만 얼어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수평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혼합물을 이용하는 경우, 얘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는 거, 제설제. 염화칼슘이 뭐예요? 하고 보면 제설제. 뿌리. 그래서 눈이 왔을 때 도로에 염화칼슘을 막 뿌려요. 쌤 왜 소금 안 뿌려? 소금이 비싸거든. 소금은 우리가 먹으니까 비싸. 염화칼슘은 우리가 안 먹으니까 싸. 싸니까 도로에 막 뿌리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도로에 막 뿌리면 눈이 염화칼슘하고 반응해서 녹죠? 그럼 얘가 오는 점이 낮으니까 밤에 영하 5도씨로 내려가도 눈이 온다 안 온다? 안 얼고 녹아서 액체로 하수로 빠져버려. 그럼 도로에 눈이 싹 치워지는 거야. 그래서 뿌려주는 거야, 염화칼슘.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하고 보면 겨울철. 모든 자동차든 버스든 트럭이든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에 누구를 넣는다? 부동액. 자, 그럼 이제 자동차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물만 들어가. 물만 들어가면 겨울철에 영하 10도, 20도로 내려가면 자동차 냉각수가 얼어버리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여기에다가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걸 팔팔팔 한 병 넣어주면은 얘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도 안 오는 거야. 시동을 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해서 겨울철에 눈 내린 도로에 제설제 뿌리는
있는 거, 그리고 겨울철에 모든 승용차가 얼지 말라고 냉각수에 뭐 넣어주는 거? 부동에 넣어주는 거. 그 다음 나와요. 강물은 얼어, 바닷물은 얼지 않는 이유도 뭐다? 어는 점이 낮아지는 이유. 그 다음 이제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이렇게 있어요. 항아리 장독대가 있거든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간장을 담아놔요. 간장은 혼합물이야. 물은 순물질이죠? 그럼 겨울철에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 알고 있죠? 냉동실에 500ml짜리 페트병 넣어놓으면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겨울철에 장독대에 물이 들어있는 장독대는 얼어서 깨져요. 하지만 간장이 들어있는 장독대는 언다 얼지 않는다? 얼지 않는다. 그것도 바로 어는 점이 낮아지는 원리. 혼합물의 원리를 우리 조상님들이 뭐 했다? 이용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혼합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거,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걸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거. 그럼 순물질과 혼합물 이용하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이 나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혼합물에 무엇을 이용합니까? 녹는 점을 이용합니다. 녹는 점. 자, 여기 비상출판사는 좀 어려운 아이가 나와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라는 아이가 나오고 나프탈렌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휘발유 계통에서 뽑아서 양초 만드는 성분이에요. 양초 만드는 성분.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그리고 나프탈렌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하고 보면 우리 원소에서 나와주는 아이 성분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한 나프탈렌 갑니다. 순물질의 나프탈렌 한 82도씨 정도에서 녹아요. 나프탈렌. 자, 순수한 나프탈렌 한 81, 2도씨에서 녹아요. 그 다음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한 50몇 도씨에서 녹아요. 이름이 좀 길어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래서 얘들은 순물질이야. 순물질의 녹는 점이 이렇게 높아. 그런데 내가 나프탈렌 가루로 만들어요. 흰색 가루.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흰색 가루로 만들어. 밀가루처럼. 그래서 둘이를 막 섞어.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흰색 가루하고 나프탈렌의 흰색 가루를 섞어주면 혼합물이 되면 얘들이 40도씨에서부터 녹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관이 없어요. 자, 여기 얘들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수평한 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평한 관이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얘가 뭐다? 파라다이클로로벤젠하고 나프탈렌을 녹이면 40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서 수평한 구간이 없습니다.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순물질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는 걸 일상생활에 이용해야 돼. 혼합물의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걸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 게 땜납. 땜납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가전제품에 부속품을 붙여주는 거야. 가전제품 이렇게 뜯으면 뒤에 보면 막 엄청나게 많은 팁판에 뭐가 막 꼬물꼬물하게 붙어있어요. 얘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아이. 본드 역할을 하는 아이가 땜납이야. 그러면 이 땜납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납하고 주석. 납하고 주석입니다. 납이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PD고 주석이 SN이에요. 납은요. 순수한 납은 한 300도씨가 넘어야 돼. 350도씨 정도 돼야 녹는 점이야. 주석은 한 380도가 돼야 녹는 점이야. 그럼 순수한 납과 주석은 350도, 380도인데 둘을 섞어요. 납하고 주석을 녹여서 섞어요. 그럼 얘들은 180도씨에서 녹아요. 그러니까 180도씨에서 녹으니까 180도씨에서 우리 모든 전자제품에 부품을 붙여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땜납이야.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납과 주석을 이루어준 퓨즈. 퓨즈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내가 멀티탭에 막 몇 발씩으로 막 연결해. 그래서 전류가 확 올라서 화재가 날 수 있을 때 이 퓨즈가 뭐예요? 팍 녹아서 끊어져요. 그러니까 퓨즈가 한 180도 이상 되면 팍 끊어지니까 화재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땜납과 퓨즈는 납과 주석의 순물질에 350도, 380도의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걸 둘을 섞어서 180도씨에서 녹는 점을 낮추어서 전자부품을 붙여주고 과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를 차단해주는 걸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녹는 점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언제 녹는 점이 높아야 될까? 혼합물에서. 주방용 조리.
자, 주방용 조리기구에 내가 인덕션을 막 파워를 최고로 했어. 근데 갑자기 프라이팬이 스물스물 녹아. 그럼 요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냄비가 스물스물 녹아. 큰일 나겠죠. 얘들은 뭐합니까? 철에다가 금속을 섞어서 녹는 점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조리기구는 혼합물을 만들어서 녹는 점을 뭐 해줬다? 높여준 거야.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댐락과 퓨즈는 혼합물을 만들어서 녹는 점을 낮추어준 경우. 이렇게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보면서 해봅시다. 자, 몇 쪽으로 오십니까? 하고 그러면 앞쪽으로 오셔서 4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4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배우는 이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찌개나 이런 거, 국이나 이런 데 데이면 순수한 물에 데였을 때보다 화상이 심각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서 요리나 이런 거 할 때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4쪽 61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문제를 한번 채점해 보세요. 1번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해 주세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순물질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도 뭐겠어요? 순물질이겠죠. 그 다음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건 혼합물. 에탄올, 산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들어간다? 순물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 혼, 순 이렇게 했으면 답이에요. 그 다음 2번 금은 여기서 말하는 금은 24K 금이야. 그래서 순물질. 물도 뭐예요? 순물질. 탄산음료는 뭐다? 혼합물입니다. 혼. 공기도 뭐예요? 혼합물이에요. 혼. 염화나트륨 순물질. 식초, 균일 혼합물에 들어가요. 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번, 2번은 순. 3번, 4번은 혼. 5번, 6번은 순. 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물질을 구별하는 성질은 이거예요. 일부러 적어줬어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가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5가지가 들어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부피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에 OX입니다.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물은 0도씨에서 옵니다. 그러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요. 나프탈렌은 82도씨에서 녹아요.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53도씨에서 녹아요. 납은 350도씨에서 녹아요. 주석은 380도씨에서 녹아요. 이렇게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O. 그다음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많으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아니요. 물은 한 컵을 끓이든 한 주전자를 끓이든 한 가마솥을 끓이든 100도씨에서 끓어요. 단 양이 많으면 뭐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끓는 점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강의 물이 얼어
거고 우리 집 주전자에 있는 물이 베란다에서 얼어도 0도씨에서 어는 거야. 그런데 주전자에 있는 물이 얼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한강에 물이 얼 때는 시간이 뭐 한다? 많이 걸려. 양이 많을수록 어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온도가 변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순물질의 온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특성이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X. 순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아니요. 순물질만 일정해요. 혼합물은 혼합 비율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X.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A하고 B 중에서 끓는 점을 했어요. 가열. 그럼 A는 뭐고 B는 무엇입니까? 수평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A는 소금물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수평한 구간이 존재하는 B는 물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번 이거 혼합물에 끓는 점을 이용하는 거, 혼합물에 어는 점을 이용하는 거, 혼합물에 녹는 점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옳은 거를 가로 안에서 골라봐라. 달걀을 삶을 때,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끓는 점이 높아지므로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앞 유리에 뿌리는 워셔액. 워셔액입니다. 워셔액은 무엇이요? 어는 점이 낮아지므로 겨울철에도 자동차 앞에 설이나 얼지 말라고 워셔액을 해주는 겁니다. 혼합물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앞유리 워셔액으로 닦으면 어는 점이 낮아지므로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다. 그 다음 전류를 차단하는 퓨즈. 납과 주석을 섞어 만든 혼합물로 녹는 점이 순물질보다 낮은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네모 상자 가서 볼게요. 개념.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한 가지로 이루어진 것. 그렇지, 순물질. 그럼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혼합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일정한 아이는 누구다? 순물질.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아이는 누구예요? 변하는 아이는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네모 상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드리고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물질의 세 가지 구분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물질의 특성에서 우리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해서 볼게요. 끓는 점이란 무엇입니까?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끓는 점이라고 해요.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걸 갈게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고체가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어요.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물질의 상태 변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융해라고 배웠어요. 융해.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됩니다. 기화라고 배웠어요. 고체가 기체로 갑니다. 승화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빨간색은 무엇을 해줘야 돼요? 가열. 열을 흡수해야 돼요. 열을 흡수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갑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기체에서 고체로 갑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음고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은 무엇입니까? 냉각. 즉 열을 뭐 합니까?
방출합니다라고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해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가 우리가 오늘 뭐라고 배운다? 끓는 점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끓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가 끓는 점이라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융해를 우리는 오늘 녹는 점이라고 배워요. 녹는 점. 녹는 점이라고 배우고,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응고. 응고를 우리는 오늘 뭐라고 배운다? 어는 점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이 2학년에 그대로 연결돼요. 연결 안 되는 게 아니고. 됐죠? 그래서 끓는 점은 무엇입니까?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럼 액체가 끓고 있는 동안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액체가 기체로 뭐 하는 동안? 상태 변화. 중학교 1학년 때는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해요. 그럼 이제 상태 변화는 뭐예요? 하고 배웠습니다.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얘들이 끊어야 돼. 입자와 입자 사이 결합을 끊어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온도가 일정한 끓는 점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태 변화는 뭐다?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 그래서 내가 가열을 해줘도 이 열에너지가 입자의 인력을 끊는 데 사용되니까 온도가 뭐하다? 일정한 구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다? 끓는 점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끓는 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끓는 점이라는 녀석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끓는 점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끓는 점은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요.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뭐해요? 낮아요. 따라서 압력과 끓는 점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다는 걸 알아서 가마솥밥을 했어요. 자, 가마솥에서 뚜껑은 뭐예요? 무쇠라서 무겁죠? 그럼 가마솥에서 뚜껑이 무쇠라서 무겁습니다. 그럼 물이 끓어도 소뚜껑이 쉽게 들썩들썩 끓여요? 안 끓여요? 안 끓여요. 그래서 가마솥은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으니까 밥이 맛있게 되고 누룽지도 적당하게 오는 거예요. 그 가마솥밥의 원리를 우리는 뭐에 이용해서요? 압력솥. 그래서 요즘 가정에서 뭐 씁니까? 압력밥솥 쓰죠? 압력밥솥에 압력이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압력밥솥의 압력이 높아서 밥을 할 때 끓는 점이 한 150도에서 끓는 압력밥솥이 있고 한 120도에서 끓는 압력밥솥도 있고 110도씨에서 끓는 압력밥솥도 있어요. 알겠죠? 보통 압력솥은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압력이 높아서. 그래서 밥이 높은 온도에서 맛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럼 요거는 언제 느끼는가 하면 요즘은 산에서 못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높은 산에 트레킹을 하러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산 중턱에서 뭔가를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산에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산장 중간에 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베이스 캠프 같은 데 가서 여러 곳에서 왔는 사람들이 천막 쳐놓고 뭐 해야 돼요? 물을 끓여서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높은 곳에서 밥을 하면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럼 원래 일기압일 때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야 돼. 그래야 밥이 아주 맛있게 돼요.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 중에 공기가 적어. 그럼 얘가 일기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한 0.9기압, 0.8기압 돼. 그럼 0.9기압, 0.8기압 되면 끓는 점도 90도씨, 80도씨로 낮아져. 그럼 보통 평지에서는 100도씨가 돼야 물이 증발을 해. 근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해요? 한 80도씨 되면 물이 막 증발을 해. 그럼 밥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물이 많이 날아가니까 쌀이 뭐해요? 설익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 코펠에 밥할 때 위에다 뭐 올려요? 돌 올려요.
그래서 거기 네팔이나 이렇게 티벳 같은 게 고원지대 보잖아요. 그쪽 지방에서 요리할 때는 이렇게 거기 밀가루 반죽이나 진흙 반죽으로 이렇게 공기가 못 새나게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두꺼운 돌 같은 거 올려요. 뭘 높이기 위해서?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뭐한다? 설이 익어서 맛있는 쌀밥이 된다 안 된다? 반은 밥이고 반은 쌀이고 막 이상한 맛이 나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서 아주 밥이 맛있게 돼요. 그래서 가마솥밥이나 압력솥밥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끓는 점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요?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끓는 점 가요.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끓는 점은 어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뭐예요? 다릅니다. 다르다. 그래서 뭐가 돼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그럼 이제 일기압을 예로 들게요. 일기압에서 물이라는 녀석은 100도씨가 끓는 점이에요. 그럼 소주 만드는 원료인 에탄올이라는 녀석은 78도씨가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세톤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이라는 녀석은 끓는 점이 64도씨예요. 자, 그럼 종류에 따라 물은 100도씨, 에탄올은 78도씨, 아세톤은 64도씨.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르니까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고 그 물질만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은 물질인 경우 인 경우 물질의 양이 많다 적다 나와요. 물질의 양에 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뭐예요? 일정이야. 끓는 점이 일정하다. 그럼 같은 물질인 경우에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에탄올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물질 에탄올을 가지고 왔어요. 에탄올을 가지고 왔는데 에탄올 5ml를 가지고 온 경우 에탄올 30ml를 가지고 온 경우 자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얘가 온도이고 얘가 반응 시간이에요. 내가 에탄올 5ml를 가지고 오면 얘는 금방 끓어요. 금방 끓어서 뭐에 도달해요? 78도씨에 도달해요. 5ml. 5ml 때 그럼 얼마밖에 안 걸렸어요? 5ml를 끓였더니 딱 1분밖에 안 걸렸어요. 1분 만에 끓는 점에 딱 도달했어요. 그런데 내가 30ml를 가지고 오면 어때요? 하고 그러면 30ml를 가지고 오면 끓는 점은 똑같아. 78도씨로 똑같은데 이 30ml가 끓는 점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봤더니 10분이 걸렸어요. 얘는 얼마를 가지고 왔을 때? 30ml. 그럼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양이 적으면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고요.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뭐해져요? 길어지는데 끓는 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양이 똑같은데 불꽃의 세기가 세요. 내가 뭐합니까? 물 100g을 넣고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인덕션의 파워를 제일 센 거로 해놔요. 그럼 물 100g이 끓을 때 도달하는 시간이 1분이면 끓어. 그런데 내가 인덕션의 파워를 1로 해놨어. 물 100g을 끓이는데 100도씨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뭐 하겠어요? 3분, 4분 정도 걸리겠죠. 그럼 불꽃의 세기가 세요?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불꽃의 세기가 세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뭐해진다? 짧아지고. 불꽃의 세기가 약하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뭐해진다? 길어진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이 집에 가서 봤더니 아이가 2명 있어. 2명인데 밥을 못 먹었대. 그래서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주려고 해요. 그럼 2사람분의 물만 붓고 라면을 끓이면 되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50명이 있어요. 50명이 배가 고프대. 그럼 50인분의 라면을 끓이려면 물량이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겠죠. 그럼 물량이 많은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시간이 어떻게 걸려요?
똑같은 불꽃의 색이라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단지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는 양이 같을 때 불꽃의 세기가 세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집니다. 하지만 끓는 점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은 일정한데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와요. 국어적 표현이. 양이 많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져요. 맞죠? 양이 적을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져요. 이렇게 표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적 표현을 잘 연결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끓는 점에서 나오는 i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요. 얘가 온도야. 얘가 가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어. A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어. A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고 B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어. B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C 그래프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C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C. 자, C 그래프 이렇게 주어졌고요. D 그래프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D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같은 물질인 경우는 누구입니까? 같은 물질인 경우는 누구니? 하고 물어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누구고 가장 낮은 물질은 누구니? 하고 물어봐. 자, 그러면 같은 물질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답 어떻게 찾으면 돼요?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죠. 그럼 같은 물질은 누구예요? BC가 같은 물질이죠. 그래서 같은 물질은 누구다? B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얘는 끓는 점에 도달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럼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물질은 누구야? A. 그리고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요? 끓는 점의 온도가 가장 낮은 누가 답이에요? 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끓는 점을 부등호로 나타내래요. 무엇을? 끓는 점을 부등호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끓는 점이 같고 D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보아요. 이렇게 내요. 분자사의 인력이 가장 강한 건 누구예요? 물어봐. 분자사의 인력이 강하다. 그럼 끓는데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끓는 점이 높아요. 분자사의 인력이 가장 강한 건 A예요. 그럼 분자사의 인력이 가장 약한 건 끓는 점이 낮아요. 쉽게 헤어지는 기체가 D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국어적 표현을 가지고 꼬아주는 겁니다. 2학년 때 내신 볼 때는 이렇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끓는 점입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이제 실험이 나와요. 여러분 간이 가압장치가 있어요. 간이 가압장치가 있는데 내가 뭐 합니까? 여기 간이 가압장치에다가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넣어요. 그럼 정수기에 뜨거운 물은 100도씨가 아니에요. 자, 내가 여기에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넣었어요. 그럼 정수기 물이 예를 들어서 80도씨라고 칩시다. 80도씨 물을 받아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 간이 가압장치를 이렇게 덮어요. 덮고 내가 여기에서 뭘 하는가 하면 푹푹 해서 여기에 공기를 빼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1기압이야. 1기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0도씨 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물은 안 끓어요. 그런데 내가 간이 가압장치로 공기를 빼내요. 자, 내가 요거를 푹푹 해서 공기를 점점점 뭐합니까? 빼냅니다. 자, 공기를 푹푹 빼내면 이 공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낮아지겠어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쭉쭉쭉 낮아지면 이 물이 80도씨 물이 다시 끓어오릅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실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둥근 플라스크야. 자, 둥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물을 넣어. 물을 넣고 알코올 램프로 연락에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게 보여요. 그럼 물이 쫙 끓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뭐해요? 공기를 쓱 밀어내요. 쓱 밀어내면서 수증기하고 공기하고 쭉 빠져나가요. 쭉 빠져나가면서 덜 빠져나가는 공기하고 수증기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막아요. 물이 충분히 끓었다고 생각하면 마개를 막아. 그리고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생긴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스탠드에다 얘를 거꾸로 이렇게 넣어요. 거꾸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거꾸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커다란 비커 하나 갖다 놔요. 커다란 비커 갖다 놓고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증기하고 공기가 막 섞여 있겠죠? 섞여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바깥쪽에서 누구를 부어준다? 찬물. 차가운 물을 콸콸콸 부어줘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리면서 뭐가 보인다? 여기가 뿌옇게 흐려져요. 뿌옇게 흐려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요. 그럼 처음에 여기 수증기가 100개 있었어요. 100개 있었습니다. 내가 차가운 물을 붓자 수증기 100개가 물방울로 몇 개가 맺혔어요? 한 30개가 맺혔어요. 자, 수증기 100개가 물방울로 30개가 맺혀. 그럼 여기 수증기가 70개밖에 없어.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이 다시 뭐예요?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압력이 낮아져서 뭐합니까?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다시 끓어오릅니다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이 씁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실험하고 연결해서 되겠어요? 요게 끓는 점. 그럼 이제 끓는 점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교재에서. 쪽이라고 63쪽이라고 나와 있는 6쪽에 있는 문제 7번, 8번, 9번 3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 8, 9. 자, 그럼 6쪽에 있는 아이 7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7번 보시면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이냐, 에탄올이냐, 아세톤이냐, 메탄올이냐 이런 액체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서 물질의 특성입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아니에요. 종류에 따라. 그 다음 두 번째,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아니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인 경우 끓는 점이 일정해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 뿐이지 끓는 점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함으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압력에 따라 변해도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1기압에서 A씨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OX 해주세요. 불꽃의 세기는 모두 같을 때 A와 B는 같은 물질입니다. A와 B는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 맞아요. O.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A예요. 맞아요. 시간이 제일 짧으니까 A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A 양은 B의 양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A가 끓는 점에 더 빨리 도달했고요. B가 나중에 도달했어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니까 A가 양이 10ml라고 치면 B는 30ml. 따라서 A의 양은 B의 양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C가 끓는 점이 가장 높아요. 맞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높은 산 위에는 기압이 낮음으로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물의 끓는 점이 낮아 쌀이 서익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끓는 점과 관련있는 내용 되겠어요? 자, 그럼 끓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그럼 여러분하고 뭐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까? 하고 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해서 보면 돼요. 자, 그럼 끓는 점에 대해서 봤다면 녹는 점은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녹는 점이 뭐니? 하고 물으면 요거하고 구분하시면 돼요. 융해하고 용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융해하고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용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융해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소금이 녹아서 소금 액체가 되는 게 융해야. 그럼 용해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물에 녹는다. 차이점 알겠죠? 그러니까 융해는 똑같은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고 용해는 고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융해가 일어나는 게 뭐다? 녹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녹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고체가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우는 거. 고체가 녹는 동안이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뭐 하는 동안?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에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융해가 일어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돼요. 1학년 때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어는 점. 어는 점은 무엇입니까? 액체가 많은 동안 어는 동안 액체가 어는 동안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에요. 자, 액체가 어는 동안이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분해야 돼. 끓는 점은 액체 분자 사이에 인력을 끊는데 열에너지가 사용돼. 그럼 녹는 점도 고체 분자 사이 인력을 끊는데 열에너지가 사용돼서 온도가 일정해.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돼. 그럼 액체가 고체로 되는데 온도가 일정하대. 그럼 얘는 끊는 거 아니야. 오히려 결합해야 돼. 그런데 왜 온도가 일정해요? 하고 물으면 이거예요.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응고열을 방출. 응고열을 방출하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만큼 온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같이 적어놨습니까? 하고 물으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을 같이 적은 이유는 같은 물질인 경우. 이게 나와서 그래.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항상 뭐하다? 같다. 어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요. 예를 들면 물에 어는 점 0도씨, 얼음에 녹는 점 0도씨. 물이나 얼음이나 어떤 아이예요? 같은 아이죠. 같은 아이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있으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고체로 있으면 이름이 뭐가 된다? 드라이아이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H2O가 물이에요. 물이 고체로 있으면 얼음이 되는 거야. H2O가 기체로 있으면 뭐가 돼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요. 염화수소. 염화수소가 기체로 있으면 염화수소야. 근데 얘가 액체로 있으면 뭐가 돼요? 염산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따라서 같은 물질인 경우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프탈렌을 갈게요. 나프탈렌은 녹는 점이 82도씨예요. 그럼 나프탈렌의 어는 점도 몇 도씨라고요? 어는 점도 82도씨. 항상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체의 가열과 냉각 곡선에서 곡선이 나와줍니다. 여기에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고체의 가열과 냉각 곡선. 그럼 얘는 어려운 거 없어요. 아주 쉬우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얘가 반응 시간이야. 얘가 온도야. 자, 그럼 내가 고체 상태의 물질이 있어요? 가열을 해줍니다. 그럼 온도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녹는 점에서 일정해져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냉각이 온도가 내려와요? 온도가 쭉 일정해요?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예요. 여기가 가구, 여기가 나구, 여기가 가구, 여기가 나구, 여기가 나구. 하나 다르라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고체의 가열과 냉각 곡선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뭐부터 출발한다? 고체부터 고, 에. 그 다음 뭐예요? 에. 여기 뭐예요? 에. 고. 이것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가구가는 고체의 온도가 높아져. 나구가는 고체에서 액체로 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 융해가 일어나니까 얘는 무슨 점이야? 녹는 점이야. 녹는 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밖에 없고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요. 그럼 얘는 응고가. 응고가 일어나는데 온도를 보니까 같아. 따라서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뭐가 같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이 항상 어때요? 같아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물어봐요. 가구가는 고. 그래서 얘는 뭐만 존재해요? 고체만 존재해요. 그럼 나구가는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해요. 고체와 액체가 뭐 합니까? 공존해요. 공존하는데 고체에서 액체로 가니까 뭐다? 녹는 점이에요. 녹는 점. 그 다음에 가구가는 뭐밖에 없어요? 액체밖에 없어요. 액체만 존재합니다. 그럼 나구가는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요. 고체와 액체가 뭐 합니까?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뭐예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니까 어는 점. 그 다음 나구가는요 고체밖에 없어요. 고체만 존재합니다. 가하고 고체만 존재하고 가는 액체만 존재하고 라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됩니다.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은 녹는 점이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녹는 점도 똑같아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이 다르다.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뭐하다? 일정하다. 단 물의 양이 많을 때는 어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릴 뿐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런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고체의 가열곡선 온도예요. 얘가 반응 시간입니다. 내가 고체를 가열을 했어. 냉각을 안 하고요. 그랬더니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다가 일정해지고 온도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A, B, C, D, E. 무엇의 가열곡선? 고체의 가열곡선. 고체의 가열곡선인데 냉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얘를 적어주면 돼요. 에, B, G. 그럼 첫 번째 B 구간이 바로 무슨 점이 되겠어요? 녹는 점이 돼요. 그럼 여기 D 구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끓는 점.
끓는 점. 그럼 문제 푸실 때 요것만 이해해요.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어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되어서 온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 얘는 다시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 여기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가열해준 열에너지다. 열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된 구간은 A 구간, D 구간, A 구간, C 구간, E 구간. 그래서 A, C, E는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가열해준 열에너지가 무엇에 쓰였다? 상태 변화에 쓰인 구간은요? 하고 물어봐요. 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 쓰였다는 온도가 뭐 한 구간?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이거를 물어요. 자, 가열해진 열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인 구간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녹는 점인 P와 끓는 점인 T 구간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거 없겠죠? 해낼 수 있겠죠? 그럼 녹는 점, 어는 점도 끓는 점하고 똑같아요.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의 공통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릅니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 에탄올은 1기압에서 78도씨가 끓는 점이고 소금은 1기압에서 녹는 점이 802도씨야. 소금의 녹는 점은 802도씨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물의 얼음에 녹는 점은 0도씨고 나프탈렌에 녹는 점은 82도씨야. 그럼 어는 점은 어떻습니까? 소금 액체에서 어는 점 802도씨, 나프탈렌 액체에서 어는 점 82도씨, 그 다음에 물에 어는 점 0도씨.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야. 하지만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뭐예요? 일정해요. 이게 바로 무슨 물질? 순물질. 순물질인 경우 지금 우리는 수업한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녹는 점과 어는 점에 해당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교재에서 6쪽에 10번 있어요. 금방 풀어요. 요것만 더 있어요. 예. 추워? 다음에 올 때는 긴팔 하나 갖고 와요. 알겠죠? 일단 온도를 높였어요. 예전에 여기 무릎 박는 거 있었는데 없어졌네. 있었으면 치우니까 덮으라고 주면 되는데 없어져서. 자, 그럼 10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과 냉각 곡선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각각 몇 도씨입니까? 하고 봤더니 여기가 몇 도씨라고 주어졌어요? 53도씨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녹는 점도 몇 도씨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53도씨. 어는 점도 53도씨. 같은 물질이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0번에 2번. 자, 그 다음 10번에 2번. 가마 구간에서 물질은 각각 어떤 상태인지 적어주세요 했으니까 요거 적어주면 돼요. 가는 고체, 나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 다는 액체.
라는 고체와 액체의 마고체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기 마무리하고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들어가 줄게요. 자, 8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자, 65쪽이라고 되어 있는 8쪽으로 가주시면 무엇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러면 끓는 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서 13번 중요라고 되어 있는 1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녹는 점, 어는 점에서 중요라고 되어 있는 16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13번하고 16번하고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확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순수한 액체, 수물질이라는 거야. 순수한 액체 물질 AD의 가열 곡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외부의 압력과 불꽃의 세기는 같다. 압력도 같고 불꽃의 세기도 같을 때 묻습니다. 그럼 B하고 D는 D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B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얘가 D고 얘가 B야. 그럼 D하고 B는 끓는 점이 어떻다? 같죠. 따라서 B와 D는 같은 물질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D는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B보다 짧아요. 그럼 D는 B보다 질량이 작다. 맞고요. 그 다음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 그럼 C는 보세요. C는 끓는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C는. 그런데 A는 어떻습니까? 하고 보면 A는 아직까지 끓는 점에 도달 안 했어요. A는 쭉 높아요. 그럼 A보다 C의 끓는 점이 낮아요. 맞죠? C는 A보다 끓는 점이 낮다. 그 다음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하는 거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립니다. 그럼 가장 빨리 끓는 아이는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린 D가 가장 빨리 끓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큰 것은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끓는 점에 도달 못한 누가요? 인력이 가장 크다? A가요.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렸고 5번은 뭐로 고쳐줘라? A. 아직까지 끓는 점에 도달하지 않은 A가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커요. 클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가요. 요거 16번은 요 그림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하나씩만 적어줘요. 고, 액, 고. 요것만 적어 놓으면 문제 푸는 거는 쉬워집니다. 이 물질은 끓는 점이 53도씨 아니요. 고체의 가열과 냉각 복수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이 53도씨. 그래서 끓는 점이 아니고 얘는 뭐다? 고체 줄거고 녹는 점이 53도씨다. 녹는 점으로 고쳐주시고요. 가마 구간에서는 가고 마 구간에서는 고체만 존재해요. 고체 액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체로 고쳐주시고 틀렸고요. 나하고 라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나하고 라 구간에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그럼 16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4번은 왜 틀렸어요? 하고 볼게요. 나와 라 구간의 온도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구간에서는 두 가지 상태 아니요. 다음 구간에서는 액체만 존재해요. 두 가지 상태는 나라에서 존재해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구간은 나와 라. 그러면 가, 다, 마는 한 가지 상태만 존재하고 다는 무슨 상태만 존재한다? 액체 상태만 존재해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19번 한번 해주세요. 요거 고체의 가열 곡선. 냉각 곡선이 없이 고체의 가열 곡선만 나와 있는 19번 그대로 한번 풀어주세요. 19번. 자, 그럼 이제 19번 확인 들어갈게요. 19번 문제 보시면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야. 냉각이 없어요. 가열 곡선이니까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요거 한 글자씩만 적어주면 돼요. 고, 액, 기, 기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봅니다. 가나, 다라, 마가 나와 있어요. 요게 가나, 다라, 마로 바뀌었습니다. 가나, 다라, 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몰 a가 무엇입니까? 끓는 점. 스몰 b가 무엇입니까? 녹는 점. 따라서 스몰 a는 끓는 점이고 스몰 b가 녹는 점입니다. 해주면 되니까 기억 틀렸고요.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니까 나와 나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다마는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야.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니까 나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나 구간에서 녹는 점이니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거 맞죠? 그 다음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야.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지겠죠. 그쵸? 끓는 점과 압력은 비례관계니까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나 구간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답입니다. 디귿. 됐어요? 요렇게 해서 뭐 합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하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럼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죠. 그럼 물질은 원래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네 번째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면 태양과 같이 온도가 아주 높은 물체는 원자핵이라는 녀석하고 전자라는 녀석이 분리된 상태가 있어요. 이것이 물질의 제사 상태라고 해서 플라스마 상태라고 해요. 플라스마 상태. 요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드러나요. 아, 물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세 가지 상태밖에 안 배워요. 고체, 액체, 기체. 그럼 이제 나중에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만 존재한다. 그럼 맞다, 틀렸다? 틀렸다. 네 번째 상태가 있어요. 근데 물질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럼 맞아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제 고체, 액체, 기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걸 기억해봐요. 고체는 뭐와 뭐가 일정한 걸 고체라고 배웠어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걸 고체라고 배웠죠. 그럼 액체는 부피는 일정한데 모양이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는 게 액체라고 배웠어요.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다 변하는 게 기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옷, 의자, 책상, 건물, 고체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해요. 그럼 액체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이죠. 물은 종이컵에 담느냐, 예쁜 유리컵에 담느냐, 밥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은 뭐해져요? 달라지죠. 하지만 물 200ml라는 부피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액체는 무슨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물은 흐르잖아. 음료수도 흐르잖아.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변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풍선. 풍선에다 기체 넣고 강아지 모양도 만들고 꽃 모양도 만들고 칼 모양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체는 모양과 부피가 달라요.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은 뭐예요? 액체와 기체의 공통점. 흐르는 성질입니다. 쌤, 기체가 흐르는 걸 어떻게 느껴요? 바람으로 느껴요. 기체의 흐름은 뭐로 느낀다 우리가? 바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배운다?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우리는 뭘 해보자? 구분을 해보자 이거야. 고체, 액체, 기체를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있으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그럼 보통 기준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실온 또는 상온이라고 나와요. 문제 낼 때. 보통 기준을 딱 잡아주는데 기준을 뭐라고 나온다? 실온 또는 상온이라고 나와. 실온이나 상온은 보통 몇 도씨를 얘기하는가 하면 20도씨에서 25도씨 사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해요. 20도씨다. 그죠? 20도씨를 기준으로 내가 딱 봤더니 어때요?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둘 다 낮아요. 나보다. 자, 20도씨가 기준인데 녹는 점이 얼마예요? 하고 봤더니 녹는 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얼마인가 하면 270도씨래요. 끓는 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3도씨래요. 그럼 나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둘 다 낮아. 그럼 내 온도 20도씨에서는 이미 녹아서 끓었어. 그럼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둘 다 온도가 낮아요. 그럼 문제 푸실 때 얘는 무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 상태라고. 이미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20도씨인데 온도를 딱 봤더니 이렇게 있어. 녹는 점은 나보다 낮아. 녹는 점은 나보다 낮아요. 0도씨야. 끓는 점을 봤더니 나보다 높아. 100도씨야. 그러면 20도씨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 그럼 20도씨 있을 때 얘는 녹았는데 아직 못 끓었어. 녹았는데 못 끓으면 얘는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 얘는 액체 상태야. 액체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나가 20도씨인데 내가 녹는 점이 얼마예요? 하고 봤더니 1535도씨. 끓는 점이 얼마예요? 하고 봤더니 2800도씨. 나보다 온도가 확 높아요. 그럼 얘는 녹았어요? 못 녹았어요? 못 녹았어. 그럼 나보다 녹는 점이 훨씬 높은 상태인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통해서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기준 온도가 주어졌어. 기준 온도가 주어졌을 때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낮아요. 뭐다? 기체 상태. 이미 녹아서 끓었으니까. 그럼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높아요? 아직 못 녹았으니까 고체. 그럼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구분하는 거 쉽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고등학교 때까지 안 까먹어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낮아요? 이미 녹아서 끓었으니까 기체.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높아요? 아직 녹지 못했으니까 고체.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요. 그럼 나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요게 어떻게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화살표로 나와요.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그냥 보면 헷갈려요. 요렇게 공부를 하시고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살표. 이렇게. 자, 화살표가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렇게 나와요. 끓는 점.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요? 기체요. 기체. 녹는 점이 나보다 높아요? 고체야. 고체.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요? 액체야. 이거를 이렇게 돌려요.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모든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나오면서 고체, 액체, 기체라고 나와요. 이렇게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나오는 건데
근데 머릿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녹는 점이 나보다 높아요. 고체 상태.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요. 기체 상태. 내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요. 액체 상태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물질의 상태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표가 주어져요. A, B, C, D, E 이렇게 주어지는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주어졌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주어지면서 20도씨에서 물질의 상태를 구분해달래요. 자, 그런데 A는 봤더니 녹는 점이 마이너스 150도씨래. 끓는 점이 마이너스 38도씨래. 자, B를 봤더니 녹는 점이 마이너스 20도씨래. 끓는 점이 50도씨래. C를 봤더니 녹는 점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58도씨래.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120도씨래. 그 다음 D를 봤더니 녹는 점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어요. 녹는 점이 5도씨래.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40도씨래. 그 다음 E를 봤습니다. E를 봤더니 녹는 점이 얼마예요? 하고 봤더니 300도씨래. 끓는 점이 얼마입니까? 하고 봤더니 800도씨래.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20도씨에서 A, B, C, D는 무슨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돼. 20. 아,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낮아요. 20도보다 온도가 둘 다 낮아요. 녹아서 끓었네요. 기체. 자, 그 다음 여기 가요. 영하 20도씨에서 50 사이야. 그럼 20은 들어가요. 아, 얘는 액체. 그 다음 여기 갑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보다 둘 다 높아요. 고체. 그 다음 5도씨와 40도씨 사이에 내가 들어가요. 액체. 그 다음 나보다 온도가 둘 다 높아요. 고체. 따라서 물질의 상태는요. A는 기체 상태, B하고 D는 액체 상태, C하고 E는 고체 상태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녹는 점하고 끓는 점으로 물질의 상태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기준 온도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는 방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몇 쪽을 봅니까? 하고 누르면 마지막 6쪽에 있는 문제 11번을 먼저 한번 풀어주세요. 자, 11번 답 금방 나오죠? 그럼 이제 11번 한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A, C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인데 시로 20도씨를 기준으로 20도씨를 기준으로 A, B, C가 무엇인 상태인지 나타내달래요. 그럼 A는 봤더니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8도씨고 끓는 점이 183도래. 그러면 A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보다 낮아요. 기체 상태. 그 다음 B는 봤더니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야. 그럼 내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갑니다. 액체 상태. 그 다음에 C는 봤더니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높아요. 고체 상태. 따라서 실온이 주어졌어요. 실온보다 뭐가 높아요? 녹는 점이 높아요. 실온보다 녹는 점이 높아요. 그럼 무슨 상태? 고체 상태. 고체 상태. 그 다음 실온이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때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 실온이 뭐보다 높습니까? 끓는 점보다 높아요. 실온이 끓는 점보다 높아요. 기체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머릿속에 개념은 이게 들어있는 게 제일 편해요. 아, 나보다 둘 다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나보다 둘 다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내가 사이에 들어가면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작은 네모 상자 개념 한번 봅시다.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 끓는 점. 그래서 첫 번째 네모 상자 끓는 점의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네모 상자 갑니다.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끓는 점은 어떻습니까?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물이냐, 에탄올이냐, 아세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양에 관계없이 뭐하다? 일정하다. 물이 10g이든 100g이든 1000g이든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뭐 해져요? 높아지죠. 압력밥솥, 가마솥. 그리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뭐 해져요? 낮아지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다. 밥이 설익는다 했어요. 자, 그 다음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면 돼요? 녹는 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액체 물질이 어느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어느 점. 정의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갑니다. 물질의 상태.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 있어요. 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 있어요. 그럼 무슨 상태? 고체 상태.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 있으면 고체 상태.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어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 다음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 있어요.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 들어갑니다.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에 있어요. 기체 상태. 요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한 번 더 구분하는 문제 풀러 갈게요. 뒤로 넘겨주세요. 한 장 넘기셔서 몇 쪽을 한번 풀어보시는가 하면 18번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9쪽에 있는 18번. A, B, C, D가 무슨 상태인지 적어놓고 답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풀리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A는 내가 지금 20도씨야. 20도씨가 기준이야. 실온이 기준인데 A를 보시면 녹는 점이 1085도, 끓는 점이 2562도씨야. 그럼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 높으네요. 그럼 A는 무슨 상태다? 고체. 자, B 갑니다. B는 5.6도씨하고 80.1도씨야. 그러면 5.6보다는 20도가 높고 80.1보다는 낮아라. 그러면 내가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가니까 액체. 그 다음 C는 보시면 54도씨와 174야. 54와 174는 나보다 둘 다 높아.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둘 다 높으니까 고체야.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39도씨하고 357도야. 그럼 마이너스 39하고 357 사이에 20이 들어가니까 액체야. 녹았는데 못 끓었어. 자, 그 다음 E는 마이너스 218, 마이너스 183이야. 나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둘 다 낮아. 그럼 무슨 상태야? 기체. 그쵸?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봐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I는요? 답. 뭐가 답이다? B하고 D가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웠는 거 최종 마무리하려고 뒤로 넘어가 주세요. 뒤로 넘어가셔서 실력 탄탄에 있는 문제 1번, 2번 나오죠. 실력 탄탄에 있는 문제 1번, 2번 풀어주시면 돼요. 1번은 이거예요. 혼합물과 순물질을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그 다음 2번은 끓는 점이 압력에 영향을 받는 걸 실험하는 거.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영은이는 지금 가야 돼요. 다 했어? 자, 그러면 우리 10쪽에 실력 간판 1번. 1번의 첫 번째 그림은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수평한 구간이 나오는 B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평한 구간이 나오지 않고 끓는 점이 높아져 이렇게 가는 건 소금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수평한 구간이 나오는 C는 물, 어는 점, 수평한 구간이 나오지 않는 D는 소금물. 그래서 혼합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보시면 E가 나프탈렌, 나프탈렌을 녹는 점. 그 다음 여기 F가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녹는 거. 그럼 요거 두 개를 섞어준 거예요. G는 이렇게 올라가는 G는 뭐예요? 혼합물,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얘는 혼합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걸 이용하는 거고, 얘는 혼합물의 어는 점이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거고, 얘는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요. 순물질은 누구입니까? B, C, E, F. 그래서 1번의 순물질은 B, C, E, F로 고쳐주세요. F.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의 온도가 달라지는 아이는 A, D, G. A, D, G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3번. 겨울철에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까닭은 어느 점이 낮아지는 원리니까 나로 설명해요. 나의 D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을 나로 설명할 수 있다. 에탄올과 물은 둘 다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둘 다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에요? 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댐납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거.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는 원리. 댐납과 퓨즈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하고 보면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물을 끓여서 마개를 막고 거꾸로 세워서 차가운 물을 부어주면 플라스크 내부의 물이 다시 끓어오릅니다. 무엇이 낮아져서? 플라스크 내부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서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플라스크 내부에 물이 뭐합니까? 끓습니다. 플라스크 내부에 물이 끓어오르는 이유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되었다. 수증기가 물방울로 가면서 수증기가 줄어들어서 압력이 낮아졌다? 맞아요. 그다음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 거 맞아요. 수증기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플라스크 내부의 물이 다시 끓어오르는 거 맞아요.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따라서 플라스크 내부에 끓고 있는 물의 온도는 100도씨보다 뭐하다? 낮다. 100도씨보다 뭐합니까? 낮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5번.
실력 탄탄의 답은 1번도 5번, 2번도 5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